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비든의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 임유리 매니저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 회사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에비든넷이라는 회사가 어떤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회사는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CDM 데이터를 EMR 데이터를 CDM으로 변환해서 이 변환된 CDM 데이터를 피더넷이라는 분산 연구망 플랫폼에 연동해서 병원 연구자분들께 인프라를 제공해드리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소개는 이렇게 간단히만 하고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저는 강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CDM 분석 툴을 활용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 설계고, 제가 강의해드릴 부분은 CDM 개론 부분이랑 아틀라스를 활용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 설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CDM 개론 부분입니다. 개론은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고 좀 빠르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DM이라는 거는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병원별로 이렇게 데이터 구조가 모두 다 이렇게 상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상이한 데이터 구조를 모두 이렇게 의미 있는 동일한 하나의 구조와 의미를 갖도록 변환하기 위해서 정의한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병원 A, B, C의 서로 다른 EMR 데이터를 소스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소스 데이터는 개인정보 식별이 가능하고 또 서로 다른 구조와 용어,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ETL이라고 하는 EMR 데이터를 추출해서 변환하는 기술을 통해서 CDM 데이터로 변환을 하는데, 이 변환된 CDM 데이터는 모두 익명화가 되어 있고 또 동일한 구조와 용어,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된 CDM 데이터는 모두 쿼리를 사용해서 피더넷이라는 플랫폼으로 가져오고, 연구자분들께서는 이 피더넷이라는 플랫폼에서 CDM 데이터의 원본 유출 없이 비식별화된 분석 결과만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CDM에서 옴옵 CDM 테이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옴옵 CDM 테이블은 총 37개의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환자 한 명당 이런 임상 정보를 담당하는 테이블도 있고 또 기관 정보가 담긴 테이블도 있고 또 비용과 관련된 테이블도 있고 또 표준 용어와 관련된 테이블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연구자분들께서는 이런 임상정보와 관련된 테이블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게 되실 텐데, 임상정보 테이블에가 수술 기록, 입원 기록, 처치, 처방 이런 모든 임상과 관련된 기록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CDM은 모두 데이터를 모두 표준된 코드로 매핑을 해서 데이터 의미가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간단히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흔히들 KCD7 또는 8 또는 ICD-3 많이 쓰시는 진단명 코드인데, 이걸 저희는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표준화된 용어로 스노메드시티라고 하고, 또 약물도 대부분 심평원에 청구하는 EDI 코드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저희는 옴옵 CDM에서는 RxNom이라는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 메저먼트라고 하는 그 검사 결과들을 대부분 병원마다 다 로컬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상이하게 결과가 제공되는데, 저희는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로잉크나 스노메드시티라는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두 통일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약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기관별로 이제 다른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서로 다른 소스 코드를 모두 매핑을 시켜서 RxNom 혹은 RxNom 익스텐전이라는 표준화된 용어로 하나로 매핑을 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용어가 통일되어 있어서 연구자분들이 사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 여기 컨디션이라고 하는 진단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 다른
다른 용어들을 매핑을 시켜서 표준화된 스노우모드 시티라는 하나의 표준화된 소스 코드로 제공을 받기 때문에 편리하게 연구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CDM 용어 체계에서 오목 보캐브리의 특징 및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진단명이나 뭐 약물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변환을 시킨 거를 컨셉 아이디라고 하는데, 이 각 컨셉 아이들은 서로 릴레이션십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또 이런 서로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 컨셉 아이디들은 또 서로 하이어라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APB라는 진단이 있으면 APB에서 또 앵세스터 즉 상위 개념에는 뭐 하트 디지즈, 뭐 카디오바스큘러, 뭐 시스템 디지즈 등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질병들이 서로 다 연결이 돼 있고, 또 디센던트 또 하위 개념에 해당되는 질병들도 전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하나의 질병에 연결된 각종 질환들이 다 확인을 한 번에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헤파타이티스 A 진단이 있으면 이 진단과 관련된 질환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이어라키를 누르시면은 상위에 관련된 개념들 또 하위에 관련된 개념들이 이런 식으로 전부 얽히고 설켜서 모두 한눈에 확인이 가능한 게 장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런 구조나 뭐 기능을 보시고 싶으면은 이런 아테나라는 사이트에서 용어를 검색하시면은 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구자분께서 콜레라라는 질병을 연구에 활용하고 싶으신데, 만약에 아시고 계신 코드가 ICD-10 코드인 A00.0만 알고 계시면은 만약에 이제 오몹 CDM에서 이 질환을 연구에 활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지 하실 때는 이 아테나에 들어가셔서 A00.0 또는 뭐 콜레라를 치시면은 이런 화면이 뜰 거고, 여기서 이제 요 검색하신 거를 클릭하시면은 아래와 같은 화면이 제공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넌 스탠다드 투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 ICD 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은 용어로 간주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표준화된 용어를 오몹 컨셉 아이디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화된 요 컨셉 아이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앞에 말씀드린 이 검색하셨을 때 이제 이런 화면이 또 제공이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뭐 API를 검색을 하셨을 때 컨셉 네임은 이제 그대로 뜨는데, 이거는 저희는 이제 진단명이라고 안 뜨고 컨디션이라고 뜨기 때문에 도메인 아이디는 컨디션 이런 식으로 뜨고, 보캐블러리는 스노메드 즉 표준화된 스노메드라고 용어가 뜨고, 이게 정말 표준화된 용어가 맞으면은 스탠다드 컨셉에드 S라고 이렇게 스탠다드라고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자분들이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요 컨셉 아이디랑 컨셉 코드 요 두 개를 두고 어떤 걸 써야 할지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요 컨셉 코드는 CDM으로 변환됐을 때 즉 원천 용어 시스템에서의 코드이기 때문에 연구자분들이 쓰시게 되는 거는 컨셉 아이디 즉 오목 CDM에서 사용하는 요 컨셉 아이디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선 CDM의 기본적인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설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